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초등특수 임용합격생 박정아입니다. 네, 저는 먼저 제 성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잠이 정말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험 생활을 하는 내내 잠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룸메랑 같이 1시, 2시쯤에 자서 10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대신 공부할 때 졸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분들에게 저는 좀 푹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주무시고 난다면 깨어 있을 때 집중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저의 공부를 좀 미루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 UDL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과목 공부에서 스터디를 활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모든 스터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나는 너무 스터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서 내일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떠오르는 스타일이어서 임고킹 아시죠? 이 노래 외에는 별로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전공 특수교육학인데요. 네, 저는 서진 선생님께서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구조화를 되게 잘 시켜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평소에 목차를 활용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출을 기반으로 핵심을 잘 짚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진 선생님은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조화를 기반으로 특수교육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한테 정말 잘 맞았습니다. 먼저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중요 강론 짚어보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강론을 6권을 선정하셔서 전체적으로 다뤄주시는 강의인데요. 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기 직전 3학년 12월에는 끝내주는 기본이론 워밍업 무료 특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기본이론을 수강하기 전에 영역별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 강의 덕분에 기본이론 강의를 들을 때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4학년 때는 상반기 패키지를 수강을 했었고요. 먼저 1월에서 3월에는 기본이론을 들었어요. 저는 기본이론을 포함해서 모든 강의를 들을 때 형광펜 공부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형광펜 공부법은 형광펜 색깔에 나름의 의미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라색은 교수님께서 키워드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하늘색은 나올 것 같다,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다음에 민트색은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하신 거,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정해서 필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라색 보이시죠? 네, 이렇게 기본 이론 때부터 나름의 의미를 정해서 형광펜을 활용하신다면 하반기에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저는 강의는 방학에는 이틀에 몰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교수님의 마인드맵을 보면서 강의 들은 것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암기도 수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단계 있잖아요. 제가 교육봉사를 가서 만났던 학생이 그 카드를 교사에게 건네주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교수님 카페가 있어요. 아시죠? 그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궁금한 개념을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와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를 보면서 이제 궁금증을 해결했고, 그래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점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네, 4월에서 7월 한 중순까지는 기출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답이 뭘까?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해설지를 보고 해당 문제 답을 연필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기출문제를 많이 확장해 주셔서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강론심화 강의이다 보니까 나누어 주시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 자료를 나누어 주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단권화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7, 8월에는 서진 교수님 기출 키워드 교재가 있거든요. 이 기출 키워드 교재를 사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본 이론을 굉장히 상세하게 필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권화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출 키워드 교재를 활용을 했는데요. 기출 키워드가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최고의 교재입니다. 이론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요. 관련된 기출문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볼 때마다 기출문제도 함께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제가 기본 이론서와 기출 분석에서 필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고 또 강론심화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들을 오려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우리 룸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룸메와 함께 인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공부할 장애 영역 분량을 정해서 공부한 후에 매일 밤 2시간 정도 인출을 했습니다. 서진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외워야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책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를 인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스터디는 10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차의 장점은 내가 지금 어느 곳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진 교수님 기본이론 책에 있는 영역별 목차를 토대로 저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었어요. 제가 기출 키워드 교재에 단권화를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저의 마인드맵을 만든 건데요. 이때는 무지개 공부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무지개 공부법은요, 이렇게 목차를 작성하고 나서 가장 상위 개념의 빨간색, 그리고 두 번째 상위 개념의 주황색 형광펜 해가지고 가장 하위 개념의 보라색 형광펜까지 이렇게 칠함으로써 나중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별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었었고요. 9월부터는
이 서진 교수님 기출 키워드 교재와 마인드맵을 무한 회독했어요. 저는 8월까지는 적어도 8월까지는 단권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9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무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독수를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날 범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인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청킹 공부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장애 영역에서 그 말더듬 회피행동 유형이 7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 글자를 따서 동상의 순대감사라고 청킹을 만들었거든요. 동상 낳는 데는 순대간이 최고야, 당장 사, 뭐 이런 청킹 공부법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자신은 그 청킹을 통해서 기억이 더 잘 남게 돼요. 그리고 서진 교수님 카페 우수회원 자료실에 청킹 자료가 몇 개 있어요. 저는 그 자료와 제가 만든 자료를 더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기출에는 한 문제에 여러 영역 개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마다 나온 개념의 모든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개념이 작년 중등에 나왔네, 올해 초등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험 5일 전에야 뭔가 좀 잡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초등교육과정인데요. 저는 초과정을 되게 좋아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 투자를 했었어요. 요즘에 초과정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3월에는 기본 이론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는 이틀에 몰아서 들었고요. 초과정은 강의 진도 밀리지 않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동기들과 초과정 밴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 수강 진도율 캡처 사진과 교재 필기 사진을 올려서 서로 진도가 밀리지 않도록 했고요. 초등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계신 카페가 있어요. 저는 그 카페에 많이 들어가서 모형 수첩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에 모형은 여기에 단권화를 해서 1년 내내 봤어요. 초인공 카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초과정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임국킹 노래 많이 들었었고요. 4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강론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초과정 스터디원들과 7월부터 주 6회 기본 이론 문제 내기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기본 이론 내용을 잊지 않고자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과목씩 역량, 목표, 내용 체계, 교과 교육론 내용을 한 문제씩 출제를 했었어요. 이 스터디는 시험 하루 전날까지 지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말부터 저는 올려주신 판서 노트에 기본 이론을 단권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차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본 이론도 마인드맵을 제작해서 개념간의 상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인드맵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옆에 두고 활용하시면 좋아요. 또
저는 강론 강의를 전부 듣기는 했지만 공부는 수학, 사회, 과학만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고요. 읽어보는 데에 의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론은 범위보다는 시간을 정해두고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분수까지 읽기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그냥 수학 강론 1시간 읽기라고 정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수학이랑 과학 연습 문제를 풀고 또 기본 이론을 무한 회독했습니다. 이 무한 회독은 7월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이 스터디에 모형 문제를 내는 것을 추가해서 또 시험 하루 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법과 총론 파트입니다. 특수교육법은 저는 2월부터 동기와 짝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그냥 눈에 좀 익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4조씩 번갈아 가면서 법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4월부터는 저희 3단 비교표 한글 파일에 하루에 3조씩 빈칸을 조금씩 뚫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빈칸을 뚫은 파일을 빈칸 1단계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오답을 해서 카톡에 보내고 나면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5월에는 서진 교수님은 특수교육법 강의를 수강을 했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고 있던 법이었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 법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기출이나 마인드맵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회독을 하면서 빈칸을 5단계까지 점점 늘렸어요. 이 5단계는 통문장이었고요. 10월부터는 전화로 하루에 2조씩 구두 인출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외우고 전화로 통문장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특수교육법은 빈칸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마지막에는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총론인데요. 총론 저는 한글 파일에 1월에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문장의 키워드를 적고 오른쪽에는 문장 전체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8월까지는 계속 읽었어요. 그 후에는 총론을 한글 파일로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구해서 그 총론 자료에 빈칸을 뚫어가면서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단순 빈칸 암기가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인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면서 질문을 하면서 인출했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교직 논술은 서진 교수님 책을 구매해서 9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저 혼자 논술을 써보고 예시 답안을 확인하고 그 답이 안에 있는 키워드를 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논술 교재에서 통합교육시 교사들의 역할이 담긴 페이지만 뜯었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기본 이론 때 교수님께서 교직 논술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신 것을 내용을 적어서 그 한 페이지만 시험장에 가지고 갔습니다. 점자랑 수어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스터디를 했는데요. 매일 밴드에 점자 한 문제, 수어 한 문제를 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점자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계단, 음료수 캔 이런 것에서 점자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점자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UDL이나 웹 접근성은 저는 7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자료를 찾아서 프린트하고 교수님께서 강의 때 설명해 주신 내용과 예시를 그 자료에 적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에 이제 써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하루에 4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다음은 2차네요. 저는 1차 시험이 끝나고 한 2주 정도는 그냥 2차 방법을 찾아보면서 쉬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서진 교수님이랑 정주희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2차 교재를 구매해서 무료 특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교재를 보다 보면은 중간에 교재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훑어주시면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에 수업 실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발문이나 스크립트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 수업 실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랑 동시에 동기들이랑 수업 실현 밴드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 교재를 가지고 주 3회 수업 실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댓글로 좋은 점 3가지, 보완하면 좋을 점 3가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때 면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했었으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1차 발표가 나고 난 후에는 저는 동기랑 짝 스터디를 했었고요. 1차 발표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5번, 6번 정도 만나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연습하는 그 연습량을 점점 늘려가서 마지막에는 수업 실현 3개, 면접 3세트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했었는데 영상을 찍어서 자기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영상을 볼 때는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드백을 서로 줄 때는 조건 충족이나 발문, 중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했었고요. 교수님 2차 교재에 연습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해보지는 못했는데 제시된 학생 특성을 전부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중재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은 2갈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한글 파일로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근거를 추가해가지고 좀 근거 있는 답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면접은 준비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키워드를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한 5, 6페이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시험 날까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인데요. 저는 올해 꼭 합격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의 오랜 로망은 졸업식 때 제 이름이 있는 임용 합격자 현수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하기 싫다 이럴 때는 이 졸업식 때 볼 현수막에 제 이름만 없는 상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책을 펴게 되더라고요. 자, 2번째로 자기 강화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요. 저는 그날의 계획과 제가 그 중에서 지켰던 것을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구점에서 파는 사과나무 스티커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가 계획을 다 지키면 매일 하나씩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소소한 강화가 되었었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긍정적인 마음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월, 10월에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시간은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실생활에서의 공부를 생활화하면 좋겠어요. 저는 실생활에서 특학이랑 초과정 지식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밥 먹을 때 쇠숟가락이 입에 부딪히면 강직성 십기반사가 있는 학생들은 그럼 어떤 숟가락을 사용해야 하더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상기한다면 더 기억에도 잘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그냥 비타민 젤리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비타민이나 운동을 하시면서 좀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타임랩스를 찍었어요. 좀 휴대폰에 손이 간다 싶은 날에는 타임랩스를 찍으면은 좀 동기부여도 되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임용은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달리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선생님들에게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